안녕하세요. 표쌤입니다. 인기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파트 1. 저희가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굉장히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두 번에 걸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처음에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수많은 라이브러리 중에서 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 그리고 시각화 라이브러리 네, 콕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들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파이썬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파이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파이파이는 어떤 사이트냐?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의 약자고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의 저장소다. 이 저장소에 이제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파이썬의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고요. 네, 라이브러리라고 하셔도 되고 패키지라고 불러도 됩니다. 나중에 라이브러리라는 표현과 모듈이라는 표현은 좀 비교를 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라이브러리라는 표현을 이번 시간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라이브러리라고 하셔도 되고 패키지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개수가 40만 3,861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개발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코드의 로직을 다 생각해서 짜지는 않는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면 그 라이브러리의 기능, 예를 들면 어떤 통계적 함수를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뭐 평균을 계산하겠다, 상관계수를 계산하겠다,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면 함수 한 번만 호출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개발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라이브러리 개수가 40만 3,861개라는 거죠. 이게 오늘 기준이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라이브러리 중에서 언제 뭘 써야 될까? 누군가 요약을 해주면 좋겠죠? 콕 찍어서 요것만 쓰세요. 이럴 때는 이것만 쓰세요. 이렇게 알려준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실 수도 있고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 자, 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numPy라고 하는 겁니다. numPy는요, 누메리컬한 파이썬의 약자고요. 과학 계산을 하거나 수학 계산을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가 뭔가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는요. 제3자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가 있고 제3자는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기관이나 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서드 파티가 아닌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설치하면 포함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파이썬을 설치했을 때 포함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 이외에는 다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나중에 라이브러리 뭐 환경 구축을 하고 뭐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거 이러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는 여러분이 이제 뭐 PB라든가 또는 콘다 이런 걸로 추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넘파이라고 해서 자세한 문서들은 여기에 제가 도큐먼트 링크 주소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넘파이가 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 링크를 통해서 도큐먼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서는 각각 여러분들이 도움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선형대수를 계산하거나 프리에르 변환, 그 다음에 난수 발생 이런 계산 처리를 할 때 넘파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의 모든 토대, 펀더멘탈한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한다, 뭐 과학 계산을 한다,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넘파이가 항상 기반이 돼요. 예, 넘파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 중에 거의 필수적인 가장 인기가 높은 게 바로 판다스입니다. 판다스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 분석의 어떤 출발점이
판다스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빅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통계 계산이나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다스를 사용하시면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작업들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죠. 그리고 사이파이라는 게 있네요. 사이파이는 고급 수학 함수, 뭐 수치적인 미분, 적분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거나 뭐 미분, 적분 같은 거는 보통 어떤 때 필요하냐면 머신러닝 할 때, 뭐 이런 미분을 계산을 한다던가 적분을 계산을 한다던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통해서 미분을 계산해 줘. 적분을 계산해 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바로 함수의 결과값으로 미분의 결과값, 적분의 결과값, 뭐 신호 처리나 최적화와 관련된 여러 계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대거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사이파이다. 스테이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통계나 회귀 분석, 그래서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어떤 회귀 분석을 한다거나 시계열의 분석 라이브러리 다 모두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예요. 오늘 소개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모두 다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다. 그리고 사이킬런이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유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사이킬런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뭐 크게 머신러닝과 뭐 딥러닝의 차이 뭐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머신러닝의 큰 한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딥러닝,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신경망 모형을 통해서 마치 사람의 뇌 구조처럼 이렇게 이제 딥러닝의 모형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딥러닝 모형을 위한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게 텐서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딥러닝 공부하신다 그러면 텐서플로우부터 설치하시는 거죠. 그리고 텐서플로어하고 함께 케라스라는 게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케라스라고 하는 것들은 텐서플로어를 좀 더 쉽게 신경망 모형을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이제 케라스입니다. 머신러닝 할 때는 사이킬런, 딥러닝 할 때는 텐서플로우, 케라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라이브러리고요. 각각의 도큐먼트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각화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이제 매플러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수학 계산이나 과학 계산을 할 때 토대가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넘파이가 있었다면 시각화를 할 때 토대가 되는 베이스가 되어지는 라이브러리는 바로 매플러립입니다. 그래서 플롯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플롯은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각화 라이브러리 이름들 중에서 뭐 블라블라블라 플롯이라는 게 들어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플러립 데이터 시각화용 라이브러리고 물론 다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죠. 많은 시각화 라이브러리의 또 토대, 베이스가 되어지는 라이브러리다. 매플러립을 기반으로 해서 뭐 시본이라든가 뭐 보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각화 라이브러리들, 여러분들이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보실 때 여기에 이제 주소가 있죠. 그래서 이 주소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을 보실 때 그 주소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매플러립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그젬플스 또는 갤러리 이런 폴더들이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이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시각화 라이브러리에 굉장히 많은 이그젬플이 있어요. 뭐 그래프 하나를 그릴 때도 다양한 옵션으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아서 내가 이 중에서 나는 파이 차트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파이 차트를 찾아요. 그래서 파이 차트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 파이 차트를 그릴 때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런 결과를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매플러립의 경우에는 관련되어지는 소스 코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각화 라이브러리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주소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하셔가지고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입력하시고 이그젬플스나 갤러리 폴더로 들어가서 원하는 모양을 찾은 다음에 소스 코드를 참고한다. 뭐 튜토리얼도 있고 유저 가이드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각화 라이브러리에 굉장히 많은
네, 예제가 들어있다. GitHub나 이런 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본이라는 거는 자, 매플러립은 모든 시각화 라이브러리의 토대가 된다고 그랬죠. C본은요, 이 매플러립을 기반으로 확장을 했어요. 제가 사용해봤던 수많은 시각화 라이브러리 중에 코드를 굉장히 짧게, 코드 뭐 한두 줄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죠? 예, 굉장히 짧은 코드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세련된 UI, 예, 그래 똑같은 그래프라 하더라도 좀 세련된 느낌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짧은 코드로 작성이 가능한. 그래서 요즘에 C본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플롯 9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R이라는 언어를 사용해 보셨다. 그러면 R에서 ggplot이라는 게 있습니다. R의 시각화 방법이 이제 ggplot이라는 게 있는데 ggplot을 파이썬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네, 파이썬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 라이브러리가 플롯 9이다. 모두 다 시각화 라이브러리죠. 예, 그래서 R 쪽에서 예, 시각화를 할 때는 ggplot이라는 걸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ggplot이라는 게 굉장히 통계 쪽에 잘 돼 있어요. R이. 그래서 그런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 시각화가 잘 돼 있는데 물론 판다스라고 하는 아까 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가 R에 있는 어떤 기능들, 예, 이러한 것들을 이제 파이썬 영역으로 구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R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다 판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각화 라이브러리도 ggplot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그래프가 지도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어떤 지리적 데이터죠. 뭐 위치 정보죠. 뭐 서울시의 구별 데이터, 동별 데이터, 우리나라 전체의 데이터, 사우스 코리아, 그다음에 전 세계 지도, 뭐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 지도 데이터, 지리적 데이터의 시각화 아주 특화된 라이브러리죠. 위도하고 경도, 라티튜드하고 롱기튜드에 대한 위도 경도만 주잖아요. 그러면은 지도를 그려줍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위도하고 경도를 주면 지도를 그려주고 뭐 다양한 마커라든가 뭐 코로플레스 구분도죠. 예, 그래서 단계 구분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도로 시각화를 할 수 있고요. 매우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의 유형이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쓰시면 돼요. 뭐 매플러립이나 C본이나 C본의 인기가 가장 높아지고 있고 이거는 베이스가 된다. 그리고 그게 지도다. 지리적 정보다. 라고 하면은 폴리움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와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또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